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책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텐데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박준현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에서 근무하는 박준현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인재혁신정책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인재혁신정책과는 2017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되면서 동시에 신설이 된 신생부서이고요. 네. 올해로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생부서임에도 그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주요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재혁신정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래성과공유제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정부에서 성과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고요. 두 번째가 중소기업 안에서 대표자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제도가 그것입니다.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중소기업 안에서 대표자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다소 낮고 복지와 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큰 문제인데요. 우수한 인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재직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중소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를 하면 직원의 복지나 임금 수준이 향상이 되고 동시에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성과 공유에 속하는지 좀 궁금한데 유형이 꽤나 많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성과 공유 유형은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도입을 해도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금전적인 유형을 보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성과급, 그리고 내일채용 공제, 우리사주, 스톡옵션, 임금 인상까지 있고요. 비금전적 유형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워라밸 중소기업이나 직무발명보상제도 같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유형이 있겠습니다. 네, 7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만 실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세요. 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모든 기업이 성과 공유 기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대표적인 유형이 성과급 유형인데요. 네. 성과급 유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종업원 10인 이상 300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급 도입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그 조사 기업 중에 24.7%가 성과급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24.7%가 전체 다 성과 공유 기업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정부에서는 이제 연말에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단순히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시적으로 성과가 나면 공유하겠다라는 기업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최소 3개월 전에 근로자와 대표자가 사전에 나중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성과가 나면 그런 협약을 맺은 기업들만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전 3개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임금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거나 내일 채용 공제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가입을 하면 성과 공유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협약을 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성과 공유 기업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업이 당장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당장은 안 하더라도 향후에 내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근로자와 대표자가 협약만 해도 성과 공유 기업으로 1년간 지정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언제라도 이제 사전에 협약한 대로 도입을 하면 성과 공유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할 때 우대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65개 지원 사업에서 성과 공유 기업을 우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병역 지정 업체 선정을 할 때도 10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성과 공유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50%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크네요, 정말로. 네, 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홍보가 있는데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성과 공유에 보다 적극적이고 이제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채용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 기업들이 정말 너도 나도 하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개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쪽 반응은 또 뭐 좋겠죠? 네, 성과 공유 기업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4,952개사입니다. 네,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고요.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의가 늘어나고 기업도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점차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구직자들이 성과 공유 기업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성과 공유제를 도입해서 직원도 회사도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화성시의 한 기업. 산업용 자동문을 제조, 판매하는 이 회사는 최근 들어 눈부신 성과를 보이며 성장 중인데요. 그 성공의 뒤에는 이 회사만의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복지제도들이 바로 그것.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복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관련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상해를 입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이제 생계비 지원까지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저를 포함하고 이제 직계 가족까지 같이 이제 실비보험을 넣어주는 그러한 이제 복지제도가 이제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회사의 직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5.4%. 여기에 내일채움 공제, 노후연금, 생계급여 제도, 자기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이 이젠 기업 문화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직원들이 이제 좀 보다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재테크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탄탄한 복지제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기 시작했고 4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2019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성과 공유 제도가 직원들의 만족으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직원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효과가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이제 줄어들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쭉 활용을 계속 이제 잘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며 명실공히 일하기 좋은 기업임을 널리 알린 C사. 앞으로도 상생의 문화 계속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님은 어떠셨어요? 네, 여러 가지 통계 수치도 참 대단한데 이 기업이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한 명도 퇴사한 직원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그 미래 성과 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다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과 공유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2개 이상 신청하고 2개 이상 지원하는 일관 지원 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향후에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가적인 혜택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제 성과 공유 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구인 사이트나 SNS 그리고 공중파, TV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중소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미래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